고대 문명의 요람이라 불리던 이집트,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로 유명한 이곳을 사실 한국인이 지배했다고 합니다.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집트를 한국인 발 아래 두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 기간 동안 세계 무역을 휘어잡으며 유럽에도 그 이름을 떨쳤다고 합니다. 한반도를 넘어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몰랐던 한민족의 역사에 대해 뉴스팩토리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넓은 만주 영토를 발 아래 두고 중국의 여러 제국들조차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고구려입니다. 중국의 강력한 통일왕조인 수나라의 황제 양제는 두 차례나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해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을 정도로 고구려의 위세는 동아시아 전역을 호령할 정도였습니다. 강력한 국가였던 고구려는 내부의 분열과 외부의 침입으로 약해졌고 결국 나당연합군의 공세에 못 이겨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끌며 멸망한 고구려 유민들은 자신의 강역을 되찾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결국 헛수고로 끝났습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이 살던 삶의 터전을 벗어나 이주하게 되었죠. 그런데 고구려의 옛 유민들이 이집트까지 흘러가서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왕조를 건설하고 수백 년 가까이 통치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유엔에서 일을 하던 역사학자 전원철은 돌궐이라 불렸던 투르크 역사서를 연구하다가 대한민국의 숨겨진 역사를 우연치 않게 발견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역사서 구당서는 중국 왕조의 기록만이 아니라 주변 민족의 기록들이 들어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료입니다. 당연히 고구려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었죠. 고구려 마지막 국왕인 보장왕이 죽자 고려의 옛 왕가와 유민은 돌궐과 말괄로 들어갔다. 이리하여 고씨 군장은 사라졌다. 구당서는 이런 수수께끼 같은 문장을 기록에 남겼죠.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한 고구려의 유민은 어디로 향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전쟁의 승리자인 신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고구려 유민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했던 돌궐과 말괄로 이들이 넘어갔다고 증언한 것이죠. 고구려가 강성했을 무렵 돌궐과 고구려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수나라를 견제한 적이 있습니다. 동돌궐의 지배자인 게민카간이 고구려 사신과 만나는 기록이 중국 사서에 남겨져 있던 기록도 있어 이들은 일찍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덕분에 고구려 멸망 이후 유민들은 이들 국가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중앙아시아 사막 지역을 넘으며 고구려인들은 놀라운 생존력을 보이며 서방 세계로 그 영역을 넓혔습니다. 서쪽으로 향하던 고구려 유민들은 지방 민족들과 결혼을 통해 자손을 이으며 고구려의 정신과 유산을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대제국을 이루며 넓은 강역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후손들에게 내려왔고 투르크계의 왕실계보로 명백한 물증이 남아있습니다. 전원철 교수는 튀르크사로 알려진 여러 왕조들의 족보를 분석하다가 대제국들을 건설했던 왕조의 시조들이 사실 고구려계 후손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들 역사서에는 공통적으로 튀르크와 몽골의 선조 오구스칸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구스칸은 중앙아시아 지역을 정복하고 동로마 제국까지 영역을 넓히며 튀르크 민족에게 있어 중요한 인물인데요. 튀르크맨의 계보라는 저서에는 오구스칸의 조상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칸글리라는 지역이 오구스칸의 고향입니다. 칸글리는 큰 고려 혹은 고구려의 다른 말로 알려져 있죠. 이 외에도 오구즈 역사라는 책에서도 오구즈칸의 조상이 고구려인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오구즈칸이 고구려인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오구즈칸의 후예를 자처하는 튀르크계 제국들은 사실상 고구려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는 셈이죠. 이집트를 지배했던 맘루크 왕조도 튀르크계 민족이 세운 국가로 고구려와 흡사하게 기마 민족이라 불리며 마상술에 뛰어난 모습을 보인 민족입니다. 이들 민족은 이집트 지역을 지배하면서 이슬람 세계를 지탱했습니다. 맘루크 왕조 족보에 따르면 맘루크 왕조의 시조는 오구즈칸의 후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오구즈칸이 고구려의 후예인 것을 감안하면 고구려 민족의 후예들이 동아시아를 넘어 이집트 지역까지 차지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맘루크 왕조는 270년간 이집트를 통치했고 향로 중개 사업으로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인도와 유럽 사이에 향로 중개 무역으로 쏟아지는 돈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고 하죠. 맘루크 왕조의 수도 카이로는 당시로선 50만 명의 인구가 한 곳에 모여 살 정도로 번영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유럽 수도였던 파리가 20만 인구 수용이 전부였던 것과 비교하면 고구려의 후예인 맘루크 왕조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제국을 건설했던 고구려인들의 후예답게 광활한 영토를 통치하며 번영을 누렸던 맘루크 왕조는 신항로 개척으로 쇠퇴의 길을 걷다가 결국 멸망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한국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죠. 이를 전원철 역사학자는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한국인의 정복 DNA가 전 세계에 퍼진 과정을 연구하며 한국인의 놀라운 생존력과 뛰어난 능력에 매번 감탄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알려져야 한다며 역설했습니다.
많은 사료를 통해 튀르크인들의 시조가 고구려인이라는 것을 알아낸 그는 이를 공부하는 것은 한국사를 공부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잊혀진 우리의 역사를 다시 복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죠. 그동안 한국은 일본의 영향으로 한반도 중심의 역사관을 토대로 한국 역사를 바라봤는데요. 이 탓에 넓고 광활한 영토를 통치했던 한민족의 역사가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만주 벌판부터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유라시아 대륙 전역을 지배했던 한민족의 올바른 역사가 후세에도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팩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